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었습니다. 이발하실 때가 된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한 달이 안 됐는데 이발한지. 많이 덥수룩하신데요? 아, 예. 예. 제가 원래 좀 덥수룩해요. 아, 오늘도 사연이 안 들어와서 네. 뭐 무조건 보내라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말할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도 간단하게 주소 한번 먼저 네, 그러시죠. 알려드리고 뭐 이렇게 되게 신중하게 말씀드린다. TOWER sbs@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백신이 뭐 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네. 저희 하피디님이 하나 궁금한 게 있다고 네. 물어보셨는데 네. 잠을 못 자는 것 불면증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잠이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잠을 많이 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그러니까 이건 과도할 때입니다. 내가 이제 하루에 7시간, 8시간 자는데 나 너무 많이 잔다. 아닙니다. 12시간 잔다는데요? 예. 근데 12시간 자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보통은 내가 푹 잠을 자면 12시간 자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12시간을 자야만 나의 무언가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시간 계속 잔다면 그 12시간이 사실 큰 깊은 잠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코골이 환자들이 잠을 오래 잡니다. 어떤 환자들이요? 코골이 환자들이. 그러니까 얕은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수면의 양을 늘리는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우리 몸이. 네. 그래서 계속해서 12시간씩 이상 자는 것은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거가 어떤 증세냐면 내가 7시간이면 깊게 자면 7시간 충분하게 잘 수 있는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잠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 우울증 환자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이제 이렇게 잠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이게 증상이었을 극단적으로 때. 반응이 나타나네요. 네.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자는 것은 조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하피디 같은 경우에는 말랐고 코를 고는 게 아닐 테니까 혹시 코 골아요? 안 곤다는데요. 네. 예. 12시간씩 잔 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6개월 동안 SBS 계속 인턴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겠죠. 아마 그 생활의 변화가 아마 하피디가 우리 SBS 인턴으로 들어오면서 그 전과 다르게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은 상황이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빼빼 말랐잖아요. 부럽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아니 사람.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어. 그래서 밥을 잘 챙겨 먹고 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2시간을 누워 있어야만 졸려야만 하는 상황이면 네. 상황으로 내 몸이 지금 치닫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거기서 잠을 줄이는 게 정답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피디는 12시간을 자야만 견딜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다른 부분을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참고로 만약 회사일을 일의 때려쳐야 스트레스를 될까요? 줄이기가 어렵다면 하피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먹어야 된다 일단. 먹는 양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규칙적으로 먹고 그런 걸 일단 먼저 해봤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잠이 많은 편인데 진짜 하피디처럼 12시간 정도 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언제냐 생각을 해보니까 SBS 입사하고 신입 때 그렇게 잤었어요. 네. 퇴근하고 나면 바로 자고 그렇죠. 네, 네. 출근할 때까지 자고. 네. 그래야 내 몸이 버티니까. 엄청난 예. 스트레스가 있었기 네. 때문에 잠으로 보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피디한테 잘해줘야겠네요. 네, 그렇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지. 저도 설마? 예전에 그랬던 거 생각이 나네요. 제가 네. 처음으로 임상 실습을 돌 때 네. 이제 정형외과 PK를 돌았는데 일정이 너무 빡빡했거든요. 그래서 음. 하루에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한 8시나 9시에 끝나면 집에 오자마자 잠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답이 잠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잠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내 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깊은 잠을 자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조정하나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네. 잘 안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간단한 방법으로 그건 도움이 돼요.
이렇게 수면 뇌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잠을 잘 들게 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제품은 MC 스퀘어 제품 좋아해요. 저는. 그 수면 추억의 뇌파. MC 스퀘어다. 네, 그게 사실 미국에서 이미 임상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이 확인된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네. 그 제품하고 우리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 그거 하면 공부 잘한다고요. 엄청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땠냐면 네. 제가 이제 의대생일 때 과외를 했는데 네. 제 시험 기간으로 겹쳤어요. 그래갖고 걔를 이제 어쨌든 뭐 해야 되니까 막 하고서 막 제가 피곤해하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네. 저한테 뭐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시험 기간마다 걔한테 빌렸어요. 그것 좀 빌려줘. 아 진짜 어떤 면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느껴지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소리가 들리고 뭐가 이제 막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게 아니까 뭐냐면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내가 네. 이제 굳이 깊은 잠에 아까 내가 잠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뭔가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뭔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진짜 대해서. 신기한 게 저 되게 너무 피곤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막 졸음이 밀려올 때 뭐 네.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니까 졸음을 쫓는 음악, 네. 음악이 아니라 그게 뭐지?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딱 키면 정말 눈이 반짝 떠져요. 네. 그건 무슨 원리인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네. 그렇겠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중성음이라고 해요.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소리들이. 그러니까 별로 그냥 지나가는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파도 소리, 비 오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이런 좋아요. 자연의 소리들은 네. 그냥 우리의 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게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면 나의 잡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좀 몰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각할 수 있는 영역을 그런 백색 소음들, 나무 소리, 파도 소리로 채워 놓으면 내가 딴 생각, 스트레스 받는 생각들이 좀 덜 나올 것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네.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는 어떤 특정한 파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파형에 따라서 지금 1단계에 진입했구나, 2단계에 진입했구나, 3단계에 진입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나오는 파형과 비슷한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 자석을 돌리면 전기가 생기지만 금속에 전기를 놓으면 자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성이 생기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역으로 해줘서 수면을 유도하는 방식들이 있고 그렇게 저는 이제 뭐냐면 잠을 깨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그건 뭐 취재가 안 됐지만 제가 네네네.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보면 네. 그 중성음과 반대되는 뭐 내가 계속 신경 쓰고 해야 되는 그런 소리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네네. 내가 중성음으로 느끼지 않고 내가 거기에 감동하는 거 있잖아요. 감동? 그러면 잠을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의식하면 네. 예를 들면 이제 저의 선배님들은 네. 운전하다 졸리면 트로트를 틀어놓으면 그렇게 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트로트를 내가 계속 들으니까. 네. 예. 저는 이제 어떠냐면 운전하다가 졸리면 네. 꼭 저는 이제 평소에는 안 졸리는데 운전할 때 정말 많이 졸려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딸아이가 BTS 음악을 틀어놓으면 지금은 이제 BTS를 제가 좋아하니까 그 특히 뭐 4시 이런 같은 그런 것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제가 딸아이한테 아빠가 너무 졸리니까 BTS 말고 그럼 뭘 듣느냐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문세 노래 성시경 노래 이렇게 들으면 확실히 저는 졸음이 좀 가셔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 노래에 반응할 수 있는 맞아요. 나의 뇌가 반응할 수 있으면 졸음은 좀 가셔진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강의 들을 때도 네. 정말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그렇죠. 내가 모르는 어려운 그렇죠. 얘기하면 너무 졸리고 졸린데 예. 관심 있는 분야를 얘기한다든지 눈이 쫑긋 그런 거랑 같은 원리겠네요.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네. 그 수험생들 왜 공부할 때 잠을 줄여가면서 막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잠을 자야지만 그 기억 능력이 향상이 되고 네. 저장 능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럴 때는 오히려 자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제가 그 졸적이긴 하지만 2018년도에 네. 출간한 지금 잘 자고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기억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외운 것이 전두엽에 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전두엽이 기억으로 가려면
해마라는 곳에 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해마에 있는 것을 다시 내가 금방 써먹으려면 전두엽으로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전두엽, 해마, 전두엽 왔다 네, 갔다. 그렇죠. 전두엽, 해마, 전두엽입니다. 네. 해마에서 전두엽으로 가장 신호가 활발할 때는 깊은 잠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내가 전날에 기억할 공부한 수 있다. 것들을 쉽게 기억해내서 시험 답안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공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별로 신기하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잠을 줄여가면서 하던데. 그게 뭐 네. 일시적으로 뭐 시험 기간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네네네네.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루에 공부한 것도 내가 오늘 막 10시간을 공부했다. 그러면 잠을 7시간, 8시간 자는 게 내일 아침에 훨씬 더 기억이 되고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전날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쌓아가잖아요. 그럼요. 그 쌓아가는 것들은 계속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네.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인지하고 막 이런 논리적인 사고들을 하려면 네. 그 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잠을 줄인 상태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합리적인 계산 안 되고 논리적인 사고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잠을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수면 시간을. 내가 그렇게 밤새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밤새서 열심히 치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다 밤새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학생들 잠 잘 자고 했으면 더 잘했을 겁니다. 아쉽네. 하버드 갈 뻔했는데. 그랬군요. 잠을 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공부하는 건 더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건 이미 확고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잠 줄여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거 다 자고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틀린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백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이제 백신을 개발에 앞두고 있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3상 실험까지 했는데 90%까지 예방이 됐다. 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일단 미국 파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이 왜 반가웠냐, 전 세계가 들떠 있느냐, 이제 그게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 가장 먼저 백신이 개발됐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다고 한 나라가 러시아였죠, 러시아. 네. 근데 러시아는 아무리 봐도 러시아가 그 연구를 진행한 임상 시험을 한 기간을 보면 네.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하기에는 불가능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뭐 이렇게 우리 자국민에게 마치겠다. 그리고 우리 이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전 세계 과학자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권은 우리나라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은 기간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고 초창기에 환자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런데 중국이 공개한 데이터들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다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게 중국이 백신을 개발했다는 거는 반가운 소식인데 정확한 그것을 데이터가 그렇죠. 예? 꼼꼼하게 따져보려면 그들이 로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뭐 이게 나온 건데 뭐 이상하다. 어쨌든 뭐 그런 와중에서 미국 파이자라는 아주 대기업이 유효성 90%라는 확률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반기는 거죠. 물론 아직은 중간 결과입니다. 중간 결과라서 다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 미국 FDA나 미국의 회사들은 어떤 약이나 백신을 개발할 때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다 공개해 왔으니 네. 이번에만큼은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꼼꼼하게 따져서 믿을 만한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이 정말로 나오겠구나 해서 전 세계가 반기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냐면 만약 최종 결과에서 이게 승산이 없었다면 중간 결과가 발표됐을까요? 미국 FDA가 막았겠죠.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고 그때 미국 FDA는
미국 파이저가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 긴급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때가 되면 어쨌든 우리가 투명하게 검토하고 따져볼 수 있는 백신이 처음으로 나온 거고 세상에 등장한 것이고 네네. 그리고 그것이 유효성 90%인데 이 유효성 90%는 어떤 거냐면 네네네. 그 앤서니 파우치라는 그 유명한 네. 그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소의 알레르기 감염병 소장이죠. 네. 트럼프와도 막 대척점에 있었던 트럼프가 말라리아 약 효과 있다 했을 때 바로 현장에서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백신 올해 나온다 했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빨라야 내년에나 나온다 이렇게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정치인 대통령과도 에게도 본인의 과학적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정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과학자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유효성이 한 70% 이상이 되는 그런 코로나19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억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네. 이게 90%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이 들뜬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뭐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누구한테 위험한지 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55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는 사망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에 수렴해요. 네. 55세 이상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사망률이 증가하고 거기에 당뇨병, 고혈압, 비만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백신 파이저가 개발한 백신이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야 되냐면 건강하고 젊은 사람보다 네. 고령자, 기저질환자에게 효과가 그렇겠죠. 있어야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특별히 고령자에게 효과가 더 있다. 네. 이런 차이점을 밝혀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 네, 밝혀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네. 전체적으로는 한 50%나 60% 정도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젊은 연령층에는 80% 정도고 65세 이상한테는 한 40% 정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독감 백신이 갖고 있는 한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 백신을 맞는 게 더 이득이 되는 네.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권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도 만약 젊은 연령층에 100% 예방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유효성이 있고, 네. 근데 65세 이상 노인층에는 거의 없다. 이러면 사실은 또 문제가 되겠네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 이제 백신을 맞은 후에 이게 얼마 동안이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네. 아마 최종 결과 때는 좀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결과를 이렇게 이 유효성 90%가를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디테일을 공개하지 않을 거면서 뭐하러 중간 결과를 발표했느냐 이런 의문점이 남는 거고 아직은 우리가 파이저가 개발한 이 백신에 대해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아주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만약 이게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돼서 백신이 개발되고 난 이유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네. 정말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구나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이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제 네. 이걸 간명하게 설명드릴게. 네. 2009년도에 신종플루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방 백신이 개발됐죠. 치료약 타미플루도 개발됐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11년이 지난 2020년에도 신종플루는 걸리고 있어요. 우리가 계절 독감의 우리가 이제 그걸 신종플루라고 안 하고 계절 독감이라고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그것에 우리가 걸리고 그것에 사망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됐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아주 그런 예를 찾기가 어려워요. 감염병에는. 어렵군요. 그러니까 예. 코로나19는 그냥 우리와 사는데 그래도 백신과 치료약이 있으면 피해를 덜 받으면서 살 수는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백신이 나왔다고 이제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미국에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무료로 다 이제 접종을 시켜주겠다. 뭐 네. 이렇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당선자가 약속을 말씀하셨죠. 했죠. 네. 그러면 그 분들 다 맞고
뭐 유럽에 먼저 이제 선점을 해서 맞고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럼 그 사이에 비슷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확률은 없는 건가? 네. 우리는 언제쯤 맞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네. 제일 궁금한데 네. 일단 미국 파이자가 올해에 5천만 도즈를 생산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2번 맞아야 되니까 네. 2,500만 명 정도가 맞을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아마 미국 자국에서도 네. 모자라겠죠. 2,500만 많이 모자라겠는데요. 그다음에 내년에 네. 13억 도즈, 네. 그러니까 7억 5천만 명분을 생산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7억 5천만 도즈를 어디에 공급하냐 봤더니 일단 의무적으로 이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은 네. 저개발 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20% 정도 물량을 좀 일정 물량을 그쪽에 내야 돼요. 네. 그 나머지 이제 물량을 본인들이 원하는 상태로 팔 수 있는데 네. 우선 순위가 있어요. 그것도 일단 자국이고요. 네. 두 번째 임상 시험에 참여한 나라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저개발 국가인데 저개발 국가는 왜냐면 그게 이제 세계적 룰이라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죠. 자국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임상 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저개발 국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해당 사항이 없네요. 예, 굉장히 해당 사항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내년에 물량 13억 도주 중에서 유럽과 미국이 어쨌든 뭐 몇 억 도주를 확보했고요. 이웃나라 일본도 1억 2천 도주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유럽, 영국, 캐나다, 홍콩, 호주, 뉴질랜드가 확보했고 여기에 페루, 칠레, 코스타리카까지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확보를 못했죠. 그러면 이제 네. 이들 국가들은 일본은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어떤 감염병이 있을 때 백신이 어떤 게 잘 여러 개가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임상 시험을 하는 게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것만 한 9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는지 사실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각국의 실력이에요. 보건당국의. 네. 어떤 게 그래도 가장 뚜렷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물밑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리 선점해야 이게 물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각국의 백신의 개발 현황과 효과들을 치열하게 물밑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어떻게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본 다음에 이미 이렇게 확보를 해둔 거고요. 우리는 그게 안 된 거죠. 물론 우리만 안 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확보한 나라가 훨씬 적고 우리나라는 확보하지 않은 나라,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과 되게 비슷하게 그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 파이자 백신이 예를 들면 11월 셋째 주에 긴급 승인이 되고 그럼 12월부터 미국인들이 맞겠고 네. 내년부터는 뭐 영국, 캐나다, 홍콩, 호주, 일본인들이 맞는다면 네네. 내년까지는 우리는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애석하게도 네. 미국 파이자 개발한 백신은 우리나라가 맞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른 공개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죠. 찾아서 어떤 게 더 저기한테 치열하게 이제 막 이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따를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면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미리 계약하고 이런 걸 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어제 보건당국이 네. 얘기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2개 회사에 미리 투자해서 물량을 확보한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개가 뭔지를 아는데 네. 이거는 이제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네네. 하나는 뭐냐면 임상 시험이 너무 지연돼요. 지연되고 있고 두 번째 거는 임상 시험이 좀 빠르게 간다고 했다가 이 어떤 부작용 논란에 하면서 좀 임상이 좀 늦어졌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도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거, 이런 과정 그걸 못했다는 우리가 2개 회사에 미리 돈을 한 430억씩 주고서 각각 회사에 입도 선미한 게 있는데 네.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마 다른 나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춘 거고
이 파이자 백신을 확보한 나라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지금 그럼 가장 잘 나가는 건 뭐냐? 그러니까 계속 잘 나가는 백신, 가장 확률 높은 백신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비난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아닙니다. 어제 이제 네. 뭐냐면 어제 방역 당국이 그랬죠. 권준욱 그 국립보건연구원장이 네. 우리가 그 400억 이거 이또 선매한 그거 대금을 다 포기하더라도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곳을 확보하기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이게 왜 밝힐 수가 없냐면 개별 국가와 어떤 회사와의 이거는 정말로 비밀 유지 이런 게 다양한 조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대한민국은 우리 거를 독점으로 해줘라. 그러면 너희들한테 좀 싸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독점권을 우리가 당신네 거를 독점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포기하면 그 계약금을 날리겠죠. 네. 그렇더라도 어쨌든 가장 좋은 백신을 구매하는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 근데 사실은 잘 나가는 국가에 비해서는 한 발 늦은 감이 있죠. 그렇네요. 네.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는 왜 항상 이렇게 한 발 늦을까? 뭐. 우리나라만 네. 늦은 건 아니고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한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우리나라랑 처지는 좀 비슷합니다만 네. 다만 이제 중국은 자기 자신의 백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네. 불투명하긴 하지만 근데 일본은 어쨌든 우리랑 상당히 비슷한데 일본은 어쨌든 이렇게 확보를 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분명히 이 파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한 템포 손을 놓고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다급하게 국립보건연구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파이자 백신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물론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당황함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잘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제 마스크와 손 씻기 이런 방역 수칙을 대단히 잘 지켜주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중요한 게 사망자가 상당히 낮게 컨트롤되고 있거든요. 우리 의료진들 대단히 고생하시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백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다른 백신 믿을 만하고 안정성이 확보돼 있는 백신이 나타나지 않고 화이자 제품을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나라에까지 올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나요? 그건 대단히 어려운데요. 제가 이거는 뭐냐면 국제백신연구소장님한테 그러니까 차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 일단 내년까지는 어렵겠고 내년은 무조건 아니고 내년은 이미 공개됐지만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내후년에도 얼마나 할지 그걸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내후년에는 마치면 경쟁자가 더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자에 얘기해서 만약 파이자께 이제 계속 좋은 백신으로 결과가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말고도 모든 나라들이 다 거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변수가 더 많이 생기니까. 처음에 왜 영국 쪽에서 개발된 거가 굉장히 또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쪽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쪽 상황이 지금 미국 임상 시험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부작용이 이제 논란이 생기면서 물론 이제 그쪽 회사는 이게 백신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임상 시험을 주관하는 쪽에서는 백신과 완전히 연관성이 없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해요. 유럽이나 다른 데서 임상 시험이 진행되는데 아직 미국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음모론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게 영국 회사니까 미국이 자국 회사를 조금 더 땡기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혀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임상 시험을 하는데 미국에서만 안 하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임상 시험의 과정들은 대부분의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네요. 계속 추정만 하고 근데 정황적으로는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SK 어디죠? SK 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한 회사명은 또 그새 까먹었는데 우리나라가 위탁 생산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우선권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위탁 생산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게 조금 더 빨리 진행되고
어쨌든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백신은 그런 안전함이 좀 확보돼서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예의주시해야겠죠. 다른 백신들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백신이 어떤 게 지금 튀어나올지 우리 방역 당국의 누군가는 계속 예의주시해서 네. 그런 걸 뭐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이 개발이 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좀 기쁜 소식인가 했는데 나한테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오래 아니 근데 그래서 걸린다는 얘기를 기뻐할 일인 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오늘 환자가 좀 급격히 늘었어요. 네. 오늘 환자가 191명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발생이 162명. 그러니까 70일 만에 최고치인데 물론 미국에서 하루에 20만 명이 확진되고 유럽에서 하루에 3만 명, 4만 명 확진되는 상황에서 191명의 숫자는 뭐 매우 적은 거죠. 지금도 저는 이 숫자 갖고 지나치게 놀라거나 그럴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100명대를 넘어서서 네. 수도권 100명, 타 지역 30명을 넘어서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 정도로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안정적인데 네. 그런데 이제 백신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효과를 발휘해서 그쪽이 안정화된다면 우리나라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의 주변국에서. 위험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자 자체는 적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게 우리에게 해외 환자도 커다란 있으니까요. 위협인데 그런 위협들이 사라지니까 네. 좋은 백신이 나와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은 나라에서 공급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되게 좋은 일이라는 거.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되게 좋은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가격리 2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해외 뭐 방문객들. 그거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으세요? 그거는 국가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자가격리 2주 아니라 10일로 줄인 나라도 있고요. 네. 나중에는 무증상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안 하는 방안까지 제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건 국가 간의 이런 거는 좀 상호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서 온 환자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무조건 2주 격리하면 그쪽도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감염이 적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게 우리의 전략에는 좀 맞겠고요. 그쪽이 좀 열어놓더라도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 아직은 하겠다. 청정 국가라고 청정 국가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그렇다.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그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젊은이들과 노인층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면 뭐 사실 왕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지금보다 조금 더 느슨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스크와 손 씻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됐잖아요. 그래서 네. 마스크를 착용한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네. 그리고 내가 2번 정도의 어떤 신속 검사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된다면 뭐 이제 뭐 여행을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누군가는 지금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만 그래도 북반구의 겨울은 상당히 전문가들이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반구의 겨울이 커다란 타격 없이 안정되게 넘어간다면 내년에 봄부터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북반구의 겨울은 너무나 지금 우려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고요. 이번 겨울은 어쨌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좀만 더 참아볼게요. 네. 우리나라 그 마스크 이제 의무화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네. 11월 13일부터 네, 시행했었나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이게 오늘이에요? 13일이 오늘이구나. 13일이 오늘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말 턱스크도 하면 안 되고 네. 뭐 잘 이제 착용을 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가태료가 10만 원이나 네. 한다고 하니까 근데 최고의 백신이 요즘 마스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슬픈 얘기 들리기도 하네요. 우리나라까지 백신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더더욱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을 해야 된다는 현실이 좀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어떤 유용한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정말 마스크의 효과보다 클까? 이런 얘기까지 그래요? 나와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스크를 썼더니 독감 줄어들었고 수두, 볼거리 모든 감염병이 다 줄어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 백신이 우리나라에 좀 늦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마스크 착용하는 습관, 손 잘 씻는 습관 정도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일전에도 소개드렸는데 백신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마스크는 1차적인 백신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마스크 착용으로 백신을 막고 있었던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속상하지 않을까? 사실 막 그래 어제 그 선배 오늘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데요. 왜냐면 어제 보면 막 그랬잖아요. 어제 코스타리카 이런 데도 확보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페루 이런 데 하니까 막 자괴감 느끼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너무 저는 희망적으로 어제 감정은 그랬어요. 어제 감정은 그랬는데 네. 오늘 감정이 좀 달라진 거예요. 어제 감정까지는 짜증나는데 에이씨 마스크 막 짜증나 막 계속 어제 감정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써야 된다. 어제 뭐냐면 저는 솔직히 방역 당국이 그렇게 마치 막 대단한 각오로 무언가를 뭐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되도록 많은 양을 확보하고 구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선입금을 포기할 수 있는 처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대단한 무언가를 우리가 좀 하고 이렇게 포장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거슬렸어요. 어제는 되게 짜증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있지만 이 파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놓친 거죠. 그리고 특히 일본이 이렇게 이웃나라 일본과 뭐 저기 하는 거지만 딱 2천만 도주를 확보했는데 우리 뭐 그 정도 아니더라도 한 2천만 도주 1,000만 명 맞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확보를 못했다면 이건 이 가장 지금 빠르게 나올 가장 효과가 있는 백신에 대해서 판단을 우리나라가 우리 방역당국이 무능함을 보여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무언가를 할 것처럼 막 이렇게 말로 포장하는 것들은 그리고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부사어 써가지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이제 고스란히 기자님들이 그냥 기사를 써주시니까. 그래 그건 어제 되게 기분 나빴어요. 저는 그래서 막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욕 들어먹고 저래도 욕 들어먹으면 좀 당당하게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랬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 좋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어제의 브리핑 솔직하지 못한 브리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정부의 그런 브리핑이고 그냥 우리 국민들 우리들 생각하면 우리들은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파이자 백신을 우리가 당장 안 맞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데미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린 잘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린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더 효과가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열심히 손 씻기 하고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게 훨씬 더 그 파이자 백신을 맞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뭐 위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제 만약 방송을 했으면 제가 막 무지하게 막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제 녹음을 할 걸 그랬네요. 뭐 아무튼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 질문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백신 임상 시험하는데 그건 언제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임상 시험하고 있는 건 우리가 임상 시험 참여국이니까 물량 확보의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 임상 시험은 뭐냐면 진짜 백신과 가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3만 명당 한 150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해야 이제 이게 임상이 완료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자체가 적으니까 임상 시험이 역설적으로 임상 시험이 너무 속도가 느리게 진행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뭐냐면 국제백신연구소에서 계속 초창기부터 제안했던 건데 국제 임상 시험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파이저도 미국,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했는데 거기에 진짜 참여하는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다른 데서 하는 것도 계속 우리가 좀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런 작전을 하지 않는 건 조금 아쉽긴 해요. 네. 많이 아쉽긴 해요. 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또 다른 형태로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잘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지금이라도 만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경험을 이렇게 하면 네, 그런 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도 비공개 버전이긴 하지만 코로나19의 백서를 질병관리청은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확인해서 보려했더니 그게 이제 비공개 문건으로 묶여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백서를 비공개 문건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좋지 않을까요?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그게 후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난 공무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님들이 그런 비용들은 다 세금입니다. 본인들 개인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함께 국민들이 공유하고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공무원님들의 역할이지. 그렇게 비밀주의, 신비주의, 나만 알면 됐어, 우리만 알면 됐어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우리나라의 공무원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계시면 저희가 믿음을 드리는데 아니 그리고 100% 잘하는 분만 어딨어요. 어떤 사람이 100% 있으니까. 잘합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실수도 있고 그 잘하고 실수를 있는 그대로 해야 실수를 더 안 해서 그 다음에 뭘 그거 하시는 분들이 덜 저기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정확하게 하시고요. 코와 입을 가리는 상태로 정확하게 하시고 건강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TOWER@sbs.co.kr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